네,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개장이 이제 끝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을 마지막으로 사흘간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죠. 자, 코스피 지수는 0.19%, 오늘 정말 변동성 없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거래량도 적은 상황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1961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죠. 0.12%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장중한 때 0.4%까지 밀리기도 했었지만 낙폭은 좀 줄입니다. 609.40포인트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피 시장을 받쳐주는 것은 기관의 힘입니다. 기관이 1000억 이상 매수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로 전환했고 기관은 182억 매도로 장을 마감시키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0.14%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하고요. 현대차가 3% 이상 오르면서 오늘 분 좋습니다. 16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현대모비스가 1% 넘는 상승세, 포스코, 네이버, 신한지주 등이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약보합, 셀트리온이 2.5%까지 떨어집니다. 동서, 메디톡스, 파라다이스까지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종목들은 좀 좋죠.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고요. CJ E&M이 1.8%대의 상승세, 컴투스는 5% 넘는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화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배당도 좀 축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10% 이상 급락하고요. 오늘 종가가 거의 저가로 마무리가 될 공산이 커 보이네요. 26만 2천 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 삼성생명이 급락한 이후로 삼성화재가 다음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변동성 컸습니다. 장중에 6% 이상 오르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2.5%까지 되밀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6만 5천 원대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틀째 상한가 이후로 오늘 상승 여력을 넓히는 듯 하다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냉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관망 장세가 연출되면서 차익이 실현됐습니다. 자, 웹젠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웹젠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내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개장 시가가 한가였는데요. 낙폭을 좀 줄이면서 9%, 8%까지 줄이는 듯 싶더니 다시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27,550원. 웹젠은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웹젠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주들 몸살을 앓는 종목들 많았고요. CJ E&M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1.8%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45,900원. 넷마블과 NC소프트의 주식 수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분을 NC소프트가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백기사 역할을 서로 해주는 것이지요. 넥슨의 지분 경쟁을 막기 위해서 CJ E&M의 넷마블과 그리고 NC소프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CJ E&M의 주가는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1.8% 오른 45,9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SK 브로드밴드는 IPTV 가입자 순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입니다. 1월에 사상 최대 순중 가입 고객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이고요. 4.6% 상승한 4,395원. SK 브로드밴드 기관이 9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바닥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3인의 마감 전략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낙폭이 과대된 소외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자동차, 제약, 금융에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고요. 와운의 이호근 파트너, 코스피는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특히 정유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 코스피는 연휴 이후에 상승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지금 3명 전문가들께서 모두 설 연휴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대형주, 코스피 쪽으로 매가 쏠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씩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연휴를 앞두고서 오늘도 한 5천 계약 정도
정도 매수해 주니까 누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6천 계약 정도 매수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매수에도 오늘 연기금을 포함해서 연휴를 앞두고서 한 1,2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측면도 역시 수급 측면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일단은 지난 9월 달에 코스피가 2020선을 이탈을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9월 20일 이탈 이후에 지금 최근의 모습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모습으로 전개가 돼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도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휴 기간 중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해외적인 이슈 부분들도 나올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가는 것이 연휴 이후에 장을 대비하는데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그러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도 나오긴 합니다만 추세가 완전히 깨진다기보다는 다시 또 차익 매물 받고 나서 다시 돌려 세우는 이런 흐름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순환매 양대축인 이 바이오와 게임 쪽도 오늘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코스닥의 순환매도 역시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도 순환매 속에서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즐거운 설날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향 다녀오시는 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주식과 관련돼 있는 고민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연휴 동안 다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잘 설날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듣기 좋은 말이네요. 든든한 말씀 그리고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 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좀 장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변동성 없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코스피 예상치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 시장은 전일 그리스 구제금융의 협상 부결 소식에 소폭 좀 약세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긴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높아지는 하루였었고요. 그를 통해서 장중에 큰 폭의 어떤 방향성의 변화 없이 혼조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동결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 동결 자체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지금의 금리 수준 자체가 실물 경기를 제약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기준금리 동결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들이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먼저 상승 쪽에 움직이는 모습도 특징적으로 안내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상의 특징을 꼽아보라면 외국인들 쪽은 선물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물 쪽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방향성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시장 쪽으로만 매수세를 장중에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시장에 대해서 크게 베팅하는 쪽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좀 짧은 대응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설 연휴 지나고 또 어떤 전략이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예상치 기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금요일 코스닥은 608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소폭 약세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수급상으로 오후 들어서 기관의 어떤 매도 규모는 줄어들고 외국인들은 매수 전환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농후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1.7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IPTV가 순가입자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4%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좀 강세를 띄었던 엔터 관련주죠. 오락문화 업종이라든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은 1%의 약세를 기록하는 점이 일단은 특징적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여전히 좀 종목별 흐름이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상황이었고, 게임주들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이제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고요. 특징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더욱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은 잠시 후에 코스피 코스닥 마감 이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시장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설 연휴가 3일 정도 이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주식시장은 다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어떻게 마감되느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하지만 관망세가 많이 비춰줬던 하루였죠. 오늘 금통의 금리 결정,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큰 영향이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1961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610선 바로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시장은 오늘 250포인트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 종목들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위아 등의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인식 등으로 인해서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가 장중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었고 삼성동 옛 한전부지의 업무용 토지로 좀 인정을 받으면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외국계 창구와 함께 연기금 쪽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2.3% 정도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 특징적인 내용을 안내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볼 텐데요. NC소프트입니다. 앞서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2% 정도의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넷마블과의 소위 지분 스왑이 발표가 됐었는데 넷마블에 대한 지분 9.8%를 3,500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요. 단가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실제 가격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은 단가를 소위 좀 제시를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비싸게 샀다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주가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늘 하락 쪽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 특징적인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삼성화재가 오늘장 10%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존의 자사주로 주주에 환원한다라는 것, 이익의 30%를 또 배당으로 한다라는 그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좀 있었고 1월 실적 자체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온 것에 따른 투자 심리의 위축이 있었습니다. 10.6%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 GS 리테일과 GS 건설입니다. 파르나스 호텔에 대한 최종 인수자로 GS 리테일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분 67% 이상을 7,8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자금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동력을 어떻게 이제 조달을 할 것이냐 등에 대한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GS 리테일은 결국에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GS 건설은 3% 정도 하락한 점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이블 CNC입니다. 전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비 99%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을 놓고 증권사들의 의견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쪽에 무게감이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 가까운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도 쉬고 바이오주들도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던 하루인데요.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 단연 컴투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옴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오테크닉스가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CJ E&M도 1%대의 반등세로 소폭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웹젠이죠. 웹젠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발표됨에 따라서 오늘 하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게임주 내에서도 조금은 극명하게 갈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가령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고 조이시티 또한 오늘 3.86%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통신장비 업종들도 오늘은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가 2.27%의 상승, 그리고 현대통신도 2.5%, KMW도 2%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업종군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왔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줄이 굉장히 가장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만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젠 같은 경우도 대상포진 진단 제품의 미국 승인의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대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카티스템이라는 관절염 치료제가 투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7%대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넥스죠. 대표적인 국내 1위 CMO 업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요. 오늘 8%대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소형 건설사인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9%대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마감 상황 그리고 코스닥의 마감 상황과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증시도 관망 장세가 뚜렷했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증시가 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금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17,987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그리스와 유로존이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소식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증시 등락폭을 제한했는데요. 관련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오는 20일 재협상까지 관련 우려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국제유가 반등 효과로 에너지 업종이 1% 이상 상승하며 여타 업종 대비 등락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5% 상승한 3,23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7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증시의 호재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민은행은 춘절을 앞두고 지준율 2나 영래포 매입,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지표 둔화에도 나타나듯 경기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이 점을 인민은행도 인식하고 있어서 최근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상반기 중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며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경기 소비재 등이 1% 이상 상승하는 등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고요. 니케이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코스피는 기관의 도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샀습니까? 네, 오늘장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비차익을 통해서 외국인들과 함께 연기금의 매수세가 700억 원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는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장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현대차와 포스코, 삼성물산, KT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쪽으로 320억 원 가까운 매수가 좀 집중됐다라는 안내를 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 밖에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 기아차와 같은 역시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발생했었던 GS 리테일 쪽으로 240억 원어치의 매수를 오히려 좀 보였고요. 이 밖에 하나금융지주와 삼성전자 등을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 수급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와 같은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GS 리테일 쪽으로 470억 원 이상의 매도를 집중을 시켰고요. 삼성화재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도 매도를 보였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늘 역시 이슈 발생했었던 NC소프트와 함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동반 매도 상에 올라와 있는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소폭의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좀 판 것으로 나왔죠. 코스닥 어떤 종목들 주로 매매를 했나요? 네, 금일 일단의 어떤 수급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의 어떤 수급의 전일과 오늘의 어떤 수급적인 특징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CTC바이오, 바이로메드, 메디톡스까지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일단의 코스닥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수급 현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일 같은 수급 경우에도 기관 같은 경우는 CTC바이오를 44억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다시 차바이오텍도 40억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 브로드밴드, 이오테크닉스, CJ E&M 순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도는 시젠을 오늘 49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슈피겐코리아를 40억 넘게 또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기관에서는 한글과학 컴퓨터 그리고 다음카카오, 하이로닉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같은 경우 금일 5% 이상의 급등한 종목이죠. 컴투스를 오늘 90억 가까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를 40억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이넥스와 실리콘웍스, 네오위즈게임즈, 인바디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도는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을 89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KG 이니시스, 다음카카오,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인 가운데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오늘 화면으로 일단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등락 양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갈짓자 장세였죠. 오늘은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달러당 1,100원대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원엔 환율이 0.12%대의 상승률, 원유로가 0.4%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놓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50원대, 1,090원대까지 많은 분들이 내다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금 1,100원대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설 연휴 이후에 전략까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좀 쏠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원달러 환율 동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와운의 이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짚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금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미국장이,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일 이제,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가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5거래일 전부터 보시면은, 5거래일 전만 해도 장 위쪽 그리고 아래쪽 방향 움직임이 틱수로 치면 거의 500틱가량이 움직였습니다. 500틱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한 틱당 0.01 수준이니까 바로 이제 한 5달러 정도 수준을 유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이제 3거래일 동안에 이제 틱수를 보시면은 200틱 내지 이제 300틱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역시 이제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유가가 상당히 그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달러에 영향을 또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의 변동성이 저조한 것이 달러의 변동성을 좀 저조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크게 이제 변동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한데요. 결국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달러 저점 만들고 지금 53달러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53달러 기준에서 큰 변동성도 없고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만 계약을 밑돌았습니다. 10만 계약이면은 이전 거래량이 50만 계약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 저조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 생각해서 원달러 환율은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설날 명절 이후에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와우넷 이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코스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로 대형주들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네, 우리는 본의 아니게 3거래일 동안의 휴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복합적으로 시가에 좀 반영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지금 휴장 기간 동안에 FOMC 회의 의사록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이슈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핵심적인 변수로서는 역시 그리스 관련돼서 유로존과의 합의가 도출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게 도출이 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
데에는 시장의 어떤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대비 밸류에 대한 부담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에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했지만 ADR 지표는 오히려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연휴 이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가파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좀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냐, 바이오주냐,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장세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 자체는 일단 600포인트를 안착을 서서히 지금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좀 이상급등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령 이제 자산주라는 그런 명목 하에 일부 종목들이 거래도 없이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가고 있다는 점이 이상급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는 600선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종목은 적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다시 한번 실적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일단은 600포인트냐 500포인트냐라는 그런 어떤 지수 포인트 자체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즐거운 연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지수 선물은 어떻게 마감되나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4포인트 상승한 250.9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긴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일에 이어서 소폭 상승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둔화된 상태에 간망세에 좀 뚜렷한 모습이 여전한 하루였습니다. 그리스발 불확실성 역시도 다시 한번 재확대되면서 연휴에 대한 부담감들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물 순매수를 좀 가동시키면서 시장에 대한 지지 기반들을 일단 강화시켜두고 마감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큰 흔들림 없이 조용히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선물 움직임 자체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서 좀 고민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250포인트를 두고 있는 움직임을 좀 계속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긴 연휴 이후에 흐름을 재차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파악이 되겠고요.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고 250포인트의 지지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좀 하락권으로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도 일정 부분 인지를 하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 전략은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명절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유연타증권 고두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각 프로그램에서 오늘 소개됐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보는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아침 굿모닝 투자의 아침 포트폴리오 탑5 종목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거래일부터 시작된 누적 수익률입니다. 산성 LNS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영목 지점장의 종목이죠. 63%의 수익률로 1위고요. 메디톡스가 2위, 3위는 NC소프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모두 메리츠증권 강북 6지점장 신영목 지점장의 종목입니다. KMW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9% 수익률이고요. 영풍정밀이 5위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발 증시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11.7%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4.8% 수익률, 에로티 베큐미 그 뒤를 잇고요. 키스톤 글로벌이 2.4% 수익률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위 확인해 볼까요? 사조해표가 차지하고 있네요. 신혁승 차장의 사조해표가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시젠입니다. 바이오 관련주죠. 시젠이 38,500원 편입가로 신규로 등록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입니다. 이번에는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 살펴본 차례네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11%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호텔신라가
2위 0.5% 손실을 기록하고 있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0.3%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감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